중앙일보에서 대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야, 이 정도 되면 아니 이거는 뭐 장관 후보가 장관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떠나서 그냥 바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돼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문제가 있어서 떠난 보좌진 그분들도 잡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른 의원실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국회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일을 할 때 평판조회라는 걸 합니다. 이 사람이 옛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제법 옵니다. 아, 누구 아시냐? 그 사람 괜찮냐? 그런데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나의 주관적인 평가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겪어봤는지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무래도 그 사람이 서로 나랑 트러블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맞지 않다고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쪽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제가 그 사람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케미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궁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랑 사이가 안 좋고 나랑 잘 안 맞더라도 다른 곳에 가려고 하고 다른 곳에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응원해 주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잠시 물을 마시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 A씨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 새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 조직적인 왕따와 왕따 다음에 사직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퇴직 후에 취업 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3종 세트네요. 왕따를 시키고 그 다음에 퇴직을 유도하고 퇴직, 사직을 유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내쫓은 다음에 딴방 가서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방해까지 한다. 야,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왕따를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인원을 콕 집어서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갑질의 여왕이네요. 그 방에서 왕이었겠네요. 그러면서도 밖에 나와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손잡고 또 차에 타서는 더럽다고 손 씻고 얼마나 손을 씻으면 샤워라는 표현까지 씁니까? 이거 진짜 제가 방송 기자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카메라 앵글 안에 있을 때의 그 모습과 카메라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을 봅니다. 카메라 안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표정, 착한 척,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렇지만 카메라 꺼졌을 때, 그때 은연중에 본심이 나오는데 이 강선우 후보자라는 분이 이른바 전자가 아니라 카메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 before, 카메라 after, 온오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표가 나는데 그런데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같이 있던 사람들 방에서 특정 인원을 콕 집어서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야,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해당 일로 문제를 꺼내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콕 집어서 제외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다음에 결국 주변 인물을 통해서 내보내는 방식.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는 안 해나 보다. 와, 제3자를 통해서 주변 인물을 통해서 내보내는 방식. 야, 뭡니까? 잔인하네요. 그러면 그 내보내는 사람들, 내보내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공모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피해자입니까? 그래서 결국 해당 일로 문제를 꺼내면 해당 일로 이런 일로 이거 나 진짜 갑질 당했고 나 왕따 당했고 퇴직을 사직을 유도 당했고 그런 얘기를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잘 들으십시오. 문제를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야, 이런 경고 겁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사람이네요, 진짜. 그렇다면 이 A씨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 방에서 나간 다음에 A씨의 말입니다. 전 보좌진들이 다른 곳에 지원해도 미리 연락을 쫙 돌린다는 겁니다. 미리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 문제 있다 말을 돌린대요. 이 문제 있다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방에서 보좌진들을 채용할 때 보면 공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문제 있다. 지원할 수 있는데 받지 마라. 채용이 막히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갑질 의혹이 사람들의 이 가슴에 응어리가 이 스트레스가 이 분노가 한이 쌓인 겁니다. 돌덩이가 된 거죠. 응어리가 돌덩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군지 다 특정됩니다. 특정 안 될까요? 국회회관에서 누가 누구다 다 압니다. 사실 지금 저도 압니다.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신분을 밝히면서까지 이런 걸 한다는 건 뭐냐면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너무나 위선적이라서 손이 오글거려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힘 끝에 잘려나간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지원할 업무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엔 강 후보자 측이 다른 의원실 등으로 이직하려는 전 보좌진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왕따 시키고 사직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게 한 다음에 취업을 방해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밥그릇을 빼앗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밥그릇을 찾으려고 하는 것까지 밥그릇을 자체를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자기의 아이의 그 몸이 아픈 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흐느끼는 그 자체가 과연 이 사람이 약자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보듬는지 자기 아이기 때문에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이는 그렇게 애틋하게 안쓰럽고 아픈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인생의 처음이자 끝이다 완성이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제3자 다른 사람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사람한테는 이불도 깔아주고 동료 의원들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겠죠. 왜냐?
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동료 의원이 그래요. 강선우 의원, 좋은 사람인데 그럴 사람 아니래요. 당연히 그러겠죠. 동료 국회의원한테 갑질을 어떻게 합니까? 선배들한테. 맞습니다. 당한 보좌진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자식이고 아입니다. 그런 거죠. 역지사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취업방해가 그냥 제가 이건 나쁜 거다.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취업방해는 이거는 확실하게 따져서 사실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명확히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그러니까 이거겠죠. 저 사람은 안 돼. 뭐 세모, 저 사람은 돼. 동그라미, 저 사람은 아예 안 돼. X, OX, 세모, 뭐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비밀기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 저 사람은 안 돼. 특별하게 우리들끼리 아는 비밀 기호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이런 리스트,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 이른바 이거는 블랙리스트겠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형감이죠. 그래서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취업방해는 한 사람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폭행, 그러니까 사용자가 폭행하는 거, 사용자 폭행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가장 형량이 높다. 보좌진이 별정직 공무원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취업방해가 있었고 증거가 확인된다면 엄중히 다뤄야 한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뭐 도덕적인 거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본인 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건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아픈 그 마음, 약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잘 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위치에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질을 해놓고서, 그런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표시하면서,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런 아픈 아이를 보면서, 진짜 사회에 아픈 사람들, 약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질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갑질을 해놓고, 제가 봤을 때, 국민이 보는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오늘 두 차례나 한 거죠. 두 차례. 두 차례. 다시 한번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갑질 문제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진정성 있게 사과도 안 했다. 왜냐? 거짓말을 했는데 무슨 이게 사과입니까? 첫 번째, 택배 관련해서, 쓰레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배 상자나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차에 갖고 탄 적이 있다. 오늘 이거 새로운 나름대로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쓰레기나 택배를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차에 택배 상자나 음식물을 가지고 했다가 내가 먹다가 그걸 남겼는데 그게 쓰레기인데 내가 못 치웠다. 이거예요. 갑질을 피해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왔죠? 명확하게 자기 집 쓰레기를 걸어서 10분 거리의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 버리라고 직접 지시를 하는 텔레그램 문자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집으로 부르면서 뭐라고 돼 있냐?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다 버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본인이 택배를 내가 직접 가져왔다가 차에 놨다가 모르고 놔두고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음식물도 내가 전날 먹던 거 먹으려고 했다가 놓고 내렸다. 이게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게 나왔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 법적 조치 했던 게 아니다. 이거 내 의견이 아니라
청문회 준비단에서 그냥 나온 얘기라 했는데 SBS 지난주에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서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SBS 기자들을 단체로 열받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 청문회에서 SBS 보도가 제3의 전원에 기초한 과장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3자의 전원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SBS가 딱 선전포고를 합니다. SBS는 강 후보자와 보좌진이 수개월 동안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2차 가해를 우려해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안에는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또 다른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의 거짓말을 일부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갑질해놓고 반성은커녕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을 하다가 법적 조치하겠다고 해놓고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생각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는 시키지 않았다고 이건 내가 그냥 택배 박스 그냥 차에다 놨고 음식도 내가 먹다가 모르고 그냥 내린 건데 그거를 쓰레기 치우라고 한 거다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변기 관련해서도 이거 나는 잘 몰랐다,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다가 변기 고치라고 주고받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날도 더운데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정경 후보자 등 이 이재명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자격 미달의 그런 후보자들 때문에 우리가 열받고 있습니다. 뒷목 당기고 있습니다.